못생긴 새끼 오리. 햇살이 눈부신 어느 아름다운 여름날, 황새들이 길고 붉은 다리로 왔다 갔다 하면서 이집트 말을 종알거렸다. 얼마 전에 엄마 새에게서 배운 말이었다. 들판의 옥수수는 황금빛으로 물들고 귀리는 녹색으로 일렁이고 초원에는 건초더미가 가득 쌓여 있었다. 그리고 옥수수밭 둘레에는 커다란 숲이 있었고 숲 한가운데에 깊은 연못이 있었다. 이런 시골 풍경 속을 걷는 것은 참으로 즐거운 일이었다. 깊은 강 옆으로는 보기 좋은 오래된 농장이 햇살을 받고 서 있었는데 농장에서 강가까지는 커다란 우엉이 자라고 있었다. 우엉잎은 어찌나 크든지 큰 잎 아래서 아이들이 똑바로 설 수 있을 정도였다. 우엉잎이 무성한 곳은 우거진 숲 한가운데처럼 뒤엉켜 있었다. 바로 이곳에 오리 한 마리가 둥지를 틀고 앉아 오리알을 품고 있었다. 오리는 너무 오랫동안 알을 품고 있었기 때문에 지루했다. 이제는 다른 오리들이 찾아오는 일도 드물었다. 오리들은 미끄러운 이곳으로 올라와 우엉잎 아래에 앉아서 제잘거리기보다는 물속에서 이리저리 헤엄쳐 다니기를 좋아했다. 그러던 어느 날 드디어 새끼들이 연달아서 껍질을 깨고 나오기 시작했다. 껍질이 깨질 때마다 새끼들은 고개를 내밀며 짹짹 하고 소리를 냈다. 그러다 어미오리가 꽥꽥 꽥꽥 하고 울자 새끼들이 따라하며 조그만 머리를 들어 커다란 녹색잎 아래 여기저기를 두리번거렸다. 녹색이 눈에 좋기 때문이었다. 어머, 세상이 정말 넓네. 새끼들은 알 속에서는 볼 수 없었던 세상을 보자 일제히 탄성을 질렀다. 너희들 이게 세상 전부인 줄 아니? 조금 있으면 뜰을 보게 될 거야. 뜰은 곡식이 자라는 들판까지 뻗어 있단다. 하지만 나도 아직 거기까지 가보진 못했지. 모두 나왔니? 어미오리가 일어서며 말했다. 아니 이런, 제일 큰 알이 아직 깨지지 않았네. 얼마나 더 기다려야 하지? 정말 지루하구나. 어미오리는 이렇게 말하고 다시 알을 품고 앉았다. 그래, 지내기가 어떻소? 새끼 오리들을 보러 온 할미 오리가 물었다. 알 하나가 이렇게 오래 끄네요. 아직도 금이 갈 기미가 안 보여요. 하지만 다른 새끼들을 좀 보세요. 정말 귀엽지 않아요? 모두 제 아비를 닮았어요. 그런데 애들 아비는 무정하게도 찾아오지도 않는군요. 그 알을 좀 보여주구려. 아마 칠면조 알이 틀림없을 거요. 나도 그렇게 속아서 새끼들과 고생한 적이 있지. 칠면조는 물을 무서워하거든. 꽥꽥거리며 소리를 질러보기도 하고 꼭꼭 우는 소리로 달래봤지만 소용이 없었어. 그 알 좀 보여주구려. 이건 분명 칠면조 알이야. 이 알은 그냥 내버려 두고 다른 새끼들에게 헤엄치는 법이나 가르쳐 주구려. 그래도 조금만 더 품고 있어 볼래요. 이제 앉아있는 것에 익숙해져서 며칠 더 앉아있는 것은 문제도 아니에요. 마음대로 하시오. 할미오리는 이렇게 말하고 가버렸다. 드디어 그 큰 알이 깨지고 새끼가 찍찍 울며 천천히 밖으로 나왔다. 정말 크고 못생긴 새끼였다. 어미오리는 그 새끼를 보며 말했다. 굉장히 크구나. 다른 새끼들과는 전혀 다르네. 정말 칠면조 새끼인지도 모르겠어. 하지만 곧 알게 되겠지. 물속에 들어가 보면 알게 될 거야. 다음 날은 날씨가 화창하여 녹색 우엉잎 위로 햇살이 밝게 쏟아졌다.
어미오리는 새끼들을 이끌고 호수로 내려갔다. 어미오리가 텀벙하고 먼저 물속으로 뛰어들자 뒤를 이어 새끼오리들이 차례로 뛰어들었다. 물이 머리 위를 덮치자 새끼들은 금방 머리를 내밀고 노를 젓듯이 다리를 움직이며 헤엄을 쳤다. 못생긴 새끼오리도 함께 헤엄을 쳤다. 아니야, 칠면조가 아니야. 다리를 잘 사용하고 몸가짐이 곧잖아. 틀림없이 내 새끼야. 잘 뜯어보면 그래도 예쁜 구석이 있어. 꽥꽥! 자, 이제 가자꾸나. 너희들을 넓은 농장으로 데리고 가 자랑해야겠다. 자, 내 옆에 꼭 붙어 걸어야 한다. 안 그러면 밟히게 될 테니까 말이야. 특히 고양이를 조심하도록 해라. 이렇게 해서 오리들은 농가 마당에 도착했다. 그런데 마당은 끔찍할 정도로 소란스러웠다. 두 오리 가족이 뱀장어 머리를 서로 차지하려고 싸우고 있었다. 그러나 그 뱀장어 머리는 고양이가 채가고 말았다. 보렴, 세상은 이런 거란다. 어미오리는 이렇게 말하면서 부리를 핥았다. 어미오리 역시 뱀장어 머리를 먹고 싶었던 것이다. 자, 다리를 사용하렴. 너희들이 얼마나 잘 걷는지 보겠어. 저기 저 나이 드신 할머니 오리 앞에서는 목을 굽혀라. 신분이 제일 높은 분이란다. 스페인 가문 출신이라서 부자지. 저 할머니 다리에 붉은 헝겊 조각이 붙어 있지? 그건 오리가 얻을 수 있는 최고의 훈장이란다. 저 헝겊 조각은 사람들이 저 할머니 오리를 사랑한다는 표시야. 저 할머니 오리는 사람들에게나 동물들에게나 존경을 받지. 자, 안짱다리로 걷지 말고 똑바로 걸어. 행실 좋은 오리는 엄마나 아빠처럼 발을 넓게 벌리고 이렇게 걷는 법이지. 자, 이제 목을 굽히고 꽥! 하고 말해보렴. 새끼 오리들은 어미 오리가 하라는 대로 따라했다. 그러자 다른 오리들이 쳐다보며 말했다. 저기 또 오리 가족이 오네. 우리만도 충분한데 말이야. 헌데 저 새끼 오리 좀 봐. 정말 이상하게 생겼네. 저 오리하고는 함께 어울리기 싫은걸? 한 오리가 이렇게 말하고는 나는 듯이 달려와 못생긴 새끼 오리의 목을 물었다. 그만두지 못해? 걔는 아무도 해치지 않아. 어미 오리가 꾸짖었다. 그래도 너무 크고 흉측해. 그러니 쫓아버려야 해. 목을 물었던 오리가 아기에 차서 말했다. 새끼들이 정말 예쁘군. 하나만 빼고 말이야. 저 새끼는 어미가 잘 돌봐줘야겠어. 다리에 헝겊을 감은 할미오리가 말했다. 그건 어쩔 수가 없어요, 할머니. 예쁘지는 않지만 마음은 착하답니다. 게다가 다른 아이들보다 헤엄도 잘 쳐요. 잘하면 저 아이도 예쁠 거예요. 몸도 작아질 거고요. 알 속에 너무 오래 누워 있어서 저 모양이 된 거예요. 그러면서 어미오리는 못생긴 새끼오리 목을 쓰다듬고 깃털을 어루만져 주었다. 이 앤 사내예요. 그러니 생김새가 문제될 건 없어요. 튼튼하게 자라서 제 일을 제 힘으로 잘 해낼 거예요. 다른 새끼들은 정말 귀엽구려. 자, 편히 쉬고 뱀장어 머리를 찾거든 내게 가져오구려. 할미오리가 말했다. 이렇게 해서 그들은 함께 지내게 되었다. 그러나 맨 나중에 알을 깨고 나온 못생긴 새끼 오리는 너무 못생겨서 다른 오리들과 닭들에게 물어뜯기고 발에 채이고 놀림을 당하였다. 쟤는 몸이 너무 커. 모두들 이렇게 말했다. 며느리 발톱을 달고 태어났기 때문에 자기가 황제라고 믿는 수컷 칠면조가 있었다. 그 칠면조는 돛을 활짝 펴고 전속력으로 항해하는 범선처럼 깃털을 곤두세우고 뽐내면서 못생긴 새끼오리에게 달려들었다.
얼굴이 새빨개져서 달려드는 칠면조를 본 못생긴 새끼오리는 어쩔 줄 몰라 했다. 가엾은 못생긴 새끼오리는 못생긴 외모 때문에 농가 마당에서 웃음거리가 된 것이 몹시 슬펐다. 가엾은 새끼오리는 모두에게 따돌림을 당했고 형제 자매들까지도 매몰차게 이렇게 말하곤 했다. 야, 못나나! 고양이가 널 잡아가 버리면 좋겠다. 그리고 어미오리도 그 못생긴 새끼오리가 차라리 태어나지 않았으면 좋았을 거라고 말하곤 했다. 오리들은 못생긴 새끼오리를 물어뜯었고 병아리들은 부리로 쪼아댔으며 동물들에게 모이를 주는 여자애도 발길로 찼다. 그래서 못생긴 새끼오리는 울타리를 훌쩍 넘어 달아났다. 그 서슬에 놀라서 울타리에 앉아있던 작은 새들이 파드닥 하늘로 날아올랐다. 내가 못생겨서 모두들 날 싫어하는 거야. 못생긴 새끼오리는 이렇게 생각하며 눈을 꼭 감고 무작정 멀리 날아갔다. 그렇게 얼마를 날았는지 모른다. 들오리들이 살고 있는 널따란 늪이 아득히 보였다. 못생긴 새끼오리는 늪에 앉아 밤을 지새웠다. 몹시 피곤하고 서글펐다. 다음 날 아침 잠에서 깬 들오리들이 못생긴 새끼오리를 발견하고 호기심에 찬 눈으로 주위를 빙빙 돌며 물었다. 넌 누구니? 못생긴 새끼오리는 최대한 예의를 갖춰 그들에게 인사를 하고는 아무 말도 없이 앉아 있었다. 정말 못생겼구나. 하지만 우리 가족과 결혼하지만 않는다면 상관없어. 들오리들이 말했다. 가엾은 오리. 못생긴 새끼오리는 결혼 같은 것은 꿈에도 생각해 본 적이 없었다. 그저 갈대 속에 누워 물을 마실 수만 있다면 그것으로 만족했다. 못생긴 새끼오리가 늪에 도착한 지 이틀이 지났을 때 기러기 새끼 2마리가 날아왔다. 기러기들은 알을 깨고 나온 지 오래되지 않아 생기가 넘쳐 보였다. 예, 넌 참 못생겼지만 그래도 우린 네가 좋아. 우리처럼 철새가 되지 않을래? 여기서 멀지 않은 곳에 또 다른 늪이 있는데 거기에는 예쁜 기러기들이 있단다. 모두 결혼 안 한 아가씨들이지. 넌 못생겼지만 운이 좋으면 아내를 얻을 수도 있어. 바로 그 순간 공기를 가르고 탕탕 하는 소리가 들려왔다. 동시에 2마리 기러기가 총에 맞고 갈대숲으로 떨어졌다. 푸른 물은 기러기 피로 금방 붉게 물들었다. 탕탕 하는 소리가 멀리까지 메아리치자 기러기 떼가 갈대숲에서 일제히 날아올랐다. 총소리가 사방에서 울려 퍼졌다. 사냥꾼들이 늪을 포위한 것이다. 몇 명의 사냥꾼은 나뭇가지 위에 올라앉아 갈대숲을 감시하기도 했다. 총구멍에서 나온 푸른 연기가 구름처럼 검은 나무들 사이로 피어올랐다가 물 위로 넓게 퍼졌다. 사냥개들이 갈대숲으로 뛰어들어 샅샅이 냄새를 맡았다. 못생긴 새끼오리는 너무나 무서워서 간이 콩알만해졌다. 못생긴 새끼오리가 날개 속에 숨으려고 고개를 돌렸을 때 무시무시한 큰 개가 바로 코앞으로 다가왔다. 개는 딱 벌어진 입 사이로 긴 혀를 늘어뜨리고 2 눈을 무섭게 번쩍이며 노려보았다. 그리고 날카로운 이빨을 드러낸 채 코를 킁킁거리며 못생긴 새끼오리를 향해 다가오다가 무슨 생각에선지 몸을 돌려 물속으로 첨벙 뛰어들었다. 휴, 살았네. 못생겨서 천만 다행이야. 개조차 물지 않으니 말이야. 못생긴 새끼오리는 안도의 한숨을 쉬었다. 타날들이 윙윙거리며 갈대숲을 뚫고 지나갔으며 위쪽에서는 연달아 울려 퍼지는 총소리가 요란했다. 못생긴 새끼오리는 꼼짝도 않고 조용히 누워 있었다. 저녁이 되자 주위가 잠잠해졌지만 가엾은 새끼오리는 움직일 엄두가 나지 않았다.
새끼오리는 몇 시간이 더 지난 뒤에야 사방을 조심스럽게 둘러본 다음 서둘러 늪에서 빠져나왔다. 그리고 뒤도 돌아보지 않고 들판과 초원을 가로질러 쏜살같이 달렸다. 그러나 때마침 폭풍우가 휘몰아쳐 못생긴 새끼오리는 또 갇히고 말았다. 못생긴 새끼오리는 저녁이 되어서야 어느 작고 초라한 농가에 다다랐다. 그 농가는 금방이라도 허물어질 듯 기울어져 있었다. 다만 어느 방향으로 허물어질지 몰라서 비스듬하게 몸을 지탱하고 있는 것처럼 보였다. 폭풍이 계속 휘몰아쳐서 이제 더 이상 갈 수도 없었다. 새끼오리는 농가 귀퉁이에 힘없이 주저앉았다. 그런데 빠끔히 열려있는 문이 보였다. 못생긴 새끼오리는 문틈으로 살며시 안을 들여다보았다. 농가에서는 한 할머니와 수코양이와 암탉이 살고 있었다. 할머니가 내 귀여운 아들이라고 부르는 수코양이는 사랑을 듬뿍 받고 있었다. 고양이는 등을 굽히기도 하고 그르렁거리기도 했으며 흥분한 듯 눈을 번뜩이기도 했다. 그럴 때마다 할머니는 고양이의 머리털을 쓰다듬어 주었다. 암탉은 다리가 매우 짧았기 때문에 쇼다리라고 불렀다. 그래도 알을 잘 낳았기 때문에 할머니는 닭을 자식처럼 아꼈다. 다음 날 아침 못생긴 새끼오리를 보자 고양이는 그르렁거렸고 암탉은 꼬꼬댁 울기 시작했다. 웬 소란이지? 할머니가 이리저리 주위를 둘러보았다. 그러나 눈이 좋지 않았기 때문에 작은 새끼오리를 길 잃은 살찐오리로 착각했다. 이게 웬 횡재야? 이제 오리알도 얻을 수 있겠네. 수오리가 아니었으면 좋겠는데 어디 두고 봐야지. 할머니가 3주일이나 지켜보았지만 알은 나오지 않았다. 그 집 주인은 고양이였고 암탉은 주인마님이었다. 그들은 늘 우리와 세상 사람들이라고 말했다. 그들은 자신들이 이 세상의 절반이라고 믿었으며 그것도 나머지 절반보다 더 낫다고 생각했다. 못생긴 새끼오리는 그와는 다른 생각을 가진 이들도 있을 거라고 생각했지만 암탉은 그런 생각을 용납하지 않았다. 넌 알을 낳을 수 있니? 암탉이 흥분하여 물었다. 아니. 그래? 그럼 입 다물고 잠자코 있어. 넌 등을 구부리고 가르랑거리고 눈에서 불똥을 튀길 수 있니? 고양이가 끼어들어 물었다. 아니. 그렇다면 똑똑한 이들이 말할 때는 입 다물어. 그래서 못생긴 새끼오리는 우울하고 비참한 기분으로 구석에 가만히 앉아 있었다. 한참을 그렇게 있자니 신선한 공기와 햇빛이 열린 문을 통해 쏟아져 들어왔다. 오리 새끼는 물에서 헤엄치고 싶은 생각이 너무 간절해서 암탉에게 말하지 않을 수 없었다. 너 어디 아프니? 하는 일이 없으니까 그런 어리석은 공상을 하는 거야. 알을 낳든지 가르랑거려봐. 그럼 그런 생각이 사라지지. 암탉이 화를 내며 말했다. 하지만 물에서 헤엄치는 게 얼마나 근사하다고. 물속으로 잠수할 때는 정말 상쾌해. 그래, 즐거운 일이겠지. 하지만 정신 나간 소리야. 고양이한테 물어보렴. 고양이는 내가 알기에 이 세상에서 제일 영리한 동물이니까. 물에서 헤엄치거나 물속에 머리를 처박길 좋아하느냐고 물어봐. 난 말하고 싶지 않으니까. 그리고 주인 할머니에게도 물어봐. 이 세상에서 할머니보다 더 현명한 사람은 없으니까. 할머니가 헤엄치고 싶어 할 것 같니? 잠수하고 싶어 할 것 같아? 너희들은 날 이해 못해. 우리가 널 이해 못한다고? 그럼 누가 이해할 수 있겠니? 넌 네가 고양이나 할머니보다 더 똑똑하다고 생각하는 모양이지? 난 제쳐두고라도 말이야. 그런 공상은 집어치우고 이곳에 있게 해준 걸 고맙게 생각해.
따뜻한 방도 아니고 뭔가 배울 수 있는 곳도 아니지만 말이야. 이수다쟁이야. 너와 사귀는 게 내키지 않아. 정말이야. 다 널 위해 하는 말이야. 이런 말에서 불쾌하겠지만 진정한 친구로서 하는 말이야. 그러니 알을 낳든지 가르랑거리는 걸 빨리 배우든지 해. 난 다시 저 넓은 세상으로 나갈 테야. 그래야 살 것 같아. 그래, 마음대로 해. 그래서 못생긴 새끼오리는 농가를 떠났다. 얼마를 가자 헤엄치고 다이빙을 할 수 있는 호수가 나왔다. 그러나 못생긴 새끼오리는 못생겼다는 이유로 다른 동물들에게 따돌림을 당했다. 가을이 오자 숲속의 나뭇잎들이 울긋불긋 물들었다. 겨울의 문턱으로 다가감에 따라 나뭇잎들은 찬바람 속에서 이리저리 어지럽게 춤을 추며 떨어져 내렸다. 우박과 눈송이를 잔뜩 껴안은 구름이 낮게 드리워져 있었고 울타리 위에서는 까마귀가 까악까악 하고 울어댔다. 그런 풍경은 보기만 해도 몸이 으스스 떨렸다. 더구나 집 없는 가엾은 새끼오리로서는 더욱더 견디기 힘들었다. 태양이 서산을 넘어가려다 구름 사이로 마지막 찬란한 빛을 발하던 어느 저녁, 한 무리의 아름다운 새들이 수풀에서 날아왔다. 못생긴 새끼오리는 여태껏 그렇게 아름다운 새들을 본 적이 없었다. 우아하게 곡선을 이룬 목과 눈부시게 하얀 깃털을 가진 백조였다. 그들은 화려한 날개를 펴고 아름다운 소리로 노래하며 따뜻한 나라로 날아갔다. 그 새들이 공중으로 높이 높이 날아오르는 모습을 지켜보던 못생긴 새끼오리는 묘한 기분이 들었다. 못생긴 새끼오리는 물속에서 몸을 바퀴처럼 뱅글뱅글 돌려보기도 하고 새떼를 향해 목을 길게 늘여보기도 했다. 그리고 새떼처럼 소리를 내보기도 했다. 그렇게 아름답고 평온한 새들은 영원히 잊을 수 없으리라. 새들이 시야에서 사라지자 못생긴 새끼오리는 섭섭하여 물속으로 몸을 쳐박았다. 그러다가 숨이 차서 다시 물 밖으로 나왔다. 못생긴 새끼오리는 그 새들이 어떤 새인지 어디로 날아갔는지 모르지만 다른 새를 볼 때와는 전혀 다른 느낌이 들었다. 그 새들이 부럽지는 않았지만 그 새들처럼 아름다웠으면 하는 생각이 들었다. 가엾은 못생긴 새끼오리. 다른 오리들이 자기들 무리에 끼워준다고 했더라면 못생긴 새끼오리는 얼마나 행복하게 지냈을 것인가. 겨울바람이 점점 더 매서워졌다. 못생긴 새끼오리는 찬바람에 몸이 얼지 않도록 물속에서 쉬지 않고 몸을 움직였다. 그러나 하룻밤이 지날 때마다 오리가 헤엄칠 수 있는 공간은 점점 더 작아졌다. 그러다 물이 꽁꽁 얼어붙고 말았다. 못생긴 새끼오리가 움직일 때마다 얼음이 사각사각 소리를 냈다. 이제 헤엄칠 수 있는 공간이 완전히 얼어버리지 않도록 다리를 열심히 움직여야 했다. 그러나 못생긴 새끼오리는 지쳐서 얼음 속에서 얼어붙고 말았다. 다음 날 아침 호숫가를 지나던 한 농부가 못생긴 새끼오리를 발견하였다. 농부는 자신의 나막신으로 얼음을 깨고 못생긴 새끼오리를 아내에게 데려갔다. 못생긴 새끼오리는 농부 아내의 정성 어린 보살핌으로 다시 기운을 차렸다. 그 집 아이들은 못생긴 새끼오리와 함께 놀고 싶어 다가왔다. 그러나 못생긴 새끼오리는 아이들이 못 살게 굴까봐 무서워서 우유통 속으로 달아나다 그만 우유를 엎지르고 말았다. 그때 농부의 아내가 방에 들어서다가 놀라서 손뼉을 쳤다. 그 소리에 더욱 놀란 못생긴 새끼오리는 허둥지둥 버터 속으로 그리고 큰 밀가루통 속으로 들어갔다 나왔다 하며 난리 법석을 피웠다.
농부의 아내는 소리를 지르면서 부직갱이를 들고 못생긴 새끼오리를 뒤쫓았다. 아이들도 서로 오리를 잡으려고 깔깔대며 소리 지르고 밀치고 넘어지고 난리였다. 하지만 못생긴 새끼오리는 다행히도 열린 문을 통해 수풀로 무사히 빠져나왔다. 완전히 지친 새끼오리는 수북히 쌓인 눈 위에 드러누웠다. 못생긴 새끼오리가 그 가혹한 겨울을 견뎌낸 이야기를 하자면 끝도 없을 것이며 너무도 슬픈 이야기가 될 것이다. 찬바람이 수그러든 어느 날 아침, 못생긴 새끼오리는 갈대로 둘러싸인 늪 속에 누워 있었다. 햇님이 다시 고개를 내밀고 따뜻한 햇살을 비추었고 종달새가 즐겁게 지저귀었다. 사방에 아름다운 새싹이 돋는 찬란한 봄이 온 것이다. 못생긴 새끼오리는 날개를 퍼덕였다. 그런데 이게 웬일일까? 날개가 예전보다 힘차게 몸뚱이를 들어올리는 것이 아닌가. 날개는 순식간에 못생긴 새끼오리를 큰 정원으로 데려다 놓았다. 정원에는 사과나무 꽃이 활짝 피어 있었고 향긋한 딱종나무 가지가 부드러운 잔디 주위로 흐르는 개울까지 뻗어 있었다. 신선한 봄 향기 속에서 모든 것이 아름다운 빛을 발했다. 그때 앞쪽 덤불 속에서 눈부시게 하얀 3마리의 백조가 나타났다. 백조들은 살랑살랑 깃털을 움직이며 가볍게 물 위를 헤엄쳤다. 못생긴 새끼오리의 기억 속에 아직까지 생생하게 남아있는 아름다운 새들이었다. 못생긴 새끼오리는 그 새들을 보자 이상하게도 서러움이 왈칵 밀려들었다. 저 멋진 새들에게 날아갈 테야. 그럼 나처럼 못생긴 새가 감히 가까이 왔다고 죽이려 하겠지? 하지만 상관없어. 오리들에게 쪼이고 닭들에게 맞고 모이 주는 처녀에게 발로 채이고 겨울에 굶주려 죽는 것보다 차라리 저 새들에게 죽는 편이 나아. 못생긴 새끼오리는 이렇게 생각하며 물속으로 날아들어가 아름다운 백조들을 향해 헤엄쳐 갔다. 못생긴 새끼오리를 발견한 백조들이 날개를 퍼덕이며 급히 다가왔다. 죽일 테면 죽여! 가엾은 못생긴 새끼오리는 서글프게 이렇게 말하고는 머리를 숙이고 죽음을 기다렸다. 그런데 이게 어찌된 일일까? 맑은 물 위에 비친 모습은 못생기고 볼품없는 진회색의 오리가 아니라 우아하고 아름다운 한 마리의 백조가 아닌가. 애초부터 그의 참모습은 백조였기 때문에 오리에게서 태어난 것쯤은 아무런 허물도 아니었다. 못생긴 새끼오리는 온갖 고난과 슬픔을 견뎌낸 것이 참으로 기뻤다. 그러한 고통을 이겨냈기에 이런 즐거움과 행복을 누릴 수 있게 되지 않았는가. 큰 백조들이 못생긴 새끼오리를 에워싸고 부리로 오리의 목을 어루만지며 환영했다. 오리는 너무도 황홀하고 기뻐서 기절할 지경이었다. 얼마 후 어린아이들이 정원으로 나와 빵과 과자를 물속에 던졌다. 저기 좀 봐. 새 백조가 왔어. 제일 어린 꼬마가 외쳤다. 백조가 왔어요. 새 백조가 왔다고요. 다른 아이들도 껑충껑충 뛰고 손뼉을 치며 엄마 아빠에게 달려가 소리쳤다. 그들은 빵과 과자를 더 많이 가져와 물속에 던지며 말했다. 새로운 백조가 제일 예쁘네. 제일 깜찍하고 귀여워. 나이든 백조들은 고개를 숙였다. 그러자 못생긴 새끼오리는 몹시 부끄럽고 당혹스러워 날개 속에 고개를 묻었다. 너무나 행복했지만 뽐내지는 않았다. 못생겨서 서러움과 경멸을 받아왔던 못생긴 새끼오리가 이제는 새들 중에서도 제일 아름답다는 소리를 듣게 된 것이다.
딱총나무까지도 백조를 향해 가지를 굽혔고 태양은 따뜻하고 밝은 햇살을 비추었다. 그제야 못생긴 새끼오리는 깃털을 살랑거리며 늘씬한 목을 굽히고 진심으로 기뻐서 외쳤다. 못생긴 새끼오리였을 때 난 이런 큰 행복은 꿈꾸지도 못했어요. 안녕하세요, 여러분. 살아있는 세상의 세상입니다. 네, 여러분. 미운 오리 새끼 재미있게 들으셨나요? 저는 너무 재미있게 읽었습니다. 네. 여러분들은 어떠세요? 이 동화를 물론 이야기로도 많이 들으셨고, 뭐, 애니메이션으로 보신 적도 있으시겠지만, 이렇게 정독을 해보신 적 있으세요? 저는 이 동화 처음 읽는 것 같아요. 네. 처음 읽어봤는데, 이번에도 현대지성 출판사의 안데르센 동화 전집, 현대지성 클래식 11번째 책인데요. 이 책으로 읽어드렸습니다. 낭독을 허락해 주신 현대지성 출판사 감사합니다. 네. 책을 읽는다는 건 어떤 나이대에 읽었는지 또는 몇 번째 읽었는지에 따라서 완전히 다른 관점으로 보여지기도 하고 또 해석이 바뀌기도 하고 깨닫는 부분도 다르고 처음에 안 보였던 부분이 두 번, 세 번째 읽었을 때 보이기도 하고 뭐 이런 일들이 일어나잖아요. 그리고 그런 얘기들을 많이 들어왔고 그런데 이 이야기야말로 제가 이번에 정독을 하면서 완전히 다른 관점으로 이해가 되는데 그게 너무 재밌었어요. 그래서 그 내용을 여러분들과 한번 나눠보고 싶습니다. 네. 이 이야기를 처음 어렸을 때 접했을 때에는 미운 오리 새끼는 무리들에 비해서 못생겼다. 그러니까 즉 열등했다는 거죠. 열등했다고 평가를 받아서 미움을 받고 따돌림을 당한다. 그런데 알고 봤더니 미운 오리 새끼는 오리보다도 훨씬 우월한 존재, 빛나는 존재인 백조였다. 뭐 이런 스토리로만 그냥 이해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사람들한테 주는 교훈은 자, 지금 내가 미운 오리 새끼라고 낙담하는 존재들이여. 당신들이 사실은 오리보다 훨씬 빛나는 존재인 백조일 수도 있으니 꿈과 희망을 잃지 말고 용기를 가져라. 뭐 이런 교훈이라고만 생각을 했던 거죠. 그런데 제가 이제 성인이 됐고 그간에 많은 경험들이 있었고 보는 시각도 다르고 세계관도 좀 달라지고 뭐 이러다 보니까 이 이야기가 전혀 다른 관점으로 해석이 되고 제가 뭔가 발견하지 못한 것들을 이번에 발견을 하게 된 건데 그게 너무 재밌는 거예요. 자, 미운 오리 새끼는 결국에는 백조였습니다. 그런데 백조는 오리보다 우월하지도 않고 오리가 백조보다 열등하지도 않고 다만 그냥 다를 뿐이라는 거예요. 오리는 오리, 백조는 백조일 뿐이다라는 거죠. 정말 그렇거든요. 산책로에 나가면 저희 집 앞에 굉장히 아름다운 산책로가 있는데 거기에 이렇게 쭉 천이 흘러요. 그런데 거기에서 오리들을 굉장히 자주 만나거든요. 그런데 오리는 오리 나름으로 너무 예쁘게 생긴 거예요. 굉장히 예뻐요. 그리고 뭐 오리의 크기라든지 뭐 갈퀴나 백조와 다른 부분들이 사실은 그냥 그들이 살아가기 좋게끔 진화된 거잖아요. 그러니까 백조는 백조로서 살아갈 수 있는 모습으로 진화가 된 거고 오리는 오리로서 편하게 생존할 수 있게 진화가 된 거잖아요. 모양도 그렇고. 그러니까 오리가 백조보다 더 아름답다? 아니, 제가 말을 거꾸로 했네요. 네. 백조가 오리보다 더 아름답다? 애초부터 미의 기준은 다 주관적인 거잖아요. 네. 아무튼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러면 왜 백조가 처음에는 못생겼다고 배척을 당할까? 소수기 때문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다만 다를 뿐인데 미운 오리 새끼가 모습이 다른 그 미운 오리 새끼가 그 무리들 가운데 소수였기 때문에 그 모습이 더 부각이 된 거죠. 그래서 다만 다를 뿐인데 그걸 못생겼다, 이상하다, 그렇게 프레임을 씌우는 거죠. 미운 오리 새끼는 애초부터 미운 것이 아니라 그냥 다를 뿐인 거예요. 그리고 나중에 백조들을 만났을 때 그때야 비로소 아름답다라고 인정을 받게 되는 거는 바로 다수가 됐기 때문인 거죠. 자기랑 똑같은 백조 무리에 갔기 때문에.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바로 그런 단서가 책에서 발견이 되는데요. 보시면 어미오리는 그 새끼를 보며 말했다. 굉장히 크구나. 다른 새끼들과 전혀 다르네. 라는 대사가 나오고요. 또 뒤에 보면 저 오리 좀 봐. 정말 이상하게 생겼네. 저 오리하고는 함께 어울리기 싫은걸? 라는 대사도 나오고 또 뒤에 보면 쟤는 정말 몸집이 너무 커. 뭐 이런 대사도 나오거든요. 이렇게 다만 다른 존재일 뿐인데 뭐 못생겼다, 이상하다 이런 프레임을 씌워서 배척하고 따돌리고 구박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런데 어미조차도 처음에는 긍정적으로 보려고 했지만 결국에는 자기 새끼를 포기하게 되는데요. 이 와중에 아주 훌륭한 존재가 발견이 됩니다. 미운 오리 새끼가 나중에 자기 자신을 찾아서 여행을 떠나잖아요. 그때 만난 기러기인데요. 이 기러기가 너무 멋있어요. 너 못생긴 거 맞아. 그러니까 여기서 못생겼다고 얘기하는 것도 뭔가 다른 존재를 발견했을 때 그 이상함을 얘기하는 거겠죠. 낯설음에 대해서 얘기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그래도 난 네가 좋아. 우리 친구하지 않을래? 이렇게 받아들여요. 낯설고 다른 존재에 대해서 배척하거나 미워하지 않고 친구하자고 받아들이는 거죠. 와, 기러기를 존경하기로 했습니다. 네. 오리보다는 기러기가 훌륭하더라. 네. 배웠습니다. 자, 여러분. 우리는 익숙하지 않은 것, 다른 것에 대해서 왜 배척하고 받아들이기 어려워할까요? 왜 그럴까요? 그건 두려움 때문입니다. 왜 두려울까요? 알지 못하기 때문에 두려운 거죠. 알지 못하기 때문에 이해하지 못하고, 그러니까 두려운 거죠. 그래서 사람들이 죽음을 두려워하는 것도 바로 알지 못하기 때문에 두려운 거죠. 네. 그런데 우리 사회에서 이런 소수자 그룹에 속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을까요? 사람이 아닌 다른 종도 포함한다면 정말 많죠. 그런데 다수가 이 소수의 존재들을 다 배척하고 살아간다면 잘 사라질까요? 행복할까요? 아니요. 저는 그렇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왜? 왜냐하면 사람, 즉 호모사피엔스뿐만이 아니라 모든 살아있는 세상이 연결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살아있는 세상, 바로 제 채널 이름이지요. 제 채널 이름이 왜 살아있는 세상인지 아시겠죠? 네. 그래서 우리가 함께 살아가는 우리와 다른 존재들에 대해서 그들을 배척하지 않고 알고 이해하고 받아들이고 더불어 살아가기 위해서는 그들에 대해서 끊임없이 공부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뭐, 육체 장애를 가진 신체 장애인들 또는 정신 장애를 가진 정신 장애인들 그런 분들뿐만이 아니라 모든 사회 구성원에 대해서 계속해서 관심을 갖고
공부를 해야만 더불어 살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저 자신도 아주 잘하고 있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다른 존재들과 더불어 살아가기 위해서 연결되어 있는 이 살아있는 세상의 모든 존재들에 대해서 계속해서 관심을 갖고 공부를 하려고 나름으로 애를 쓰고 있습니다. 제가 최근에 바로 이런 주제와 연결되는 너무너무 멋진 영화를 봤거든요. 정말 너무 감동적이라서 계속 폭풍오열을 하면서 봤어요. 안 보신 분들은 꼭 좀 보셨으면 좋겠는데 이게 개봉한 지도 좀 됐고 또 워낙에 뭐 약간 상업적인 영화는 아니라서 관이 그렇게 많지는 않았어요. 그래서 저도 멀리까지 가서 봤는데 애니멀 킹덤이라는 영화거든요. 이 영화 정말, 정말, 정말 강추드립니다. 꼭 한번 보셨으면 좋겠어요. 제가 이 영화 보면서 정말 감동으로 끝나고도 못 일어났어요. 그 명동 CGV 김기영 영화관에서 봤는데 그 영화관은 이제 엔딩 크레딧이 다 올라갈 때까지 불이 안 켜져요. 그래서 끝까지 그 여운을 간직하면서 계속해서 막 눈물이 안 멈추더라고요. 폭풍오열을 하면서 앉아 있었습니다. 간단하게 줄거리를 소개해 드리면 그 프랑스 영화거든요. 사람들이 원인을 알 수 없는 바이러스에 감염이 되면서 차츰차츰 동물로 모습이 변이가 일어나요. 영화에서는 그런 사람들을 수인이라고 표현을 하는데요. 수인이라고 표현을 하는데요. 이 수인들에 대해서 각 나라마다 대응하는 방식이 달라요. 말씀드린 것처럼 이 영화는 프랑스 영화인데 프랑스에서는 이 수인들을 다 잡아서 격리 수용을 해요. 그러니까 당연히 수인들이 저항을 하겠죠. 폭력적으로 대응을 하고 탈출을 하고 사람들을 공격을 합니다. 물론 동물로 변이되는 과정에서 뭐 뇌도 변이가 되기 때문에 동물의 특성을 지닌 행동을 하기도 하지만 사실은 자신들의 생존에 대해서 방어적인 태도를 더 강하게 취하는 거겠죠. 모든 나라가 다 이런 식으로 대응을 하는 건 아니에요. 영화 속에서는 네덜란드는 이 수인들과 공존하는 방법을 모색하고 또 정책적으로 수용을 해서 함께 살아간다고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 프랑스 사람들이 그러니까 여기 이제 등장인물들이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많이 토론을 해요. 계속해서 수인을 배척해야 된다. 격리 수용해야 된다.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그렇게 네덜란드처럼 함께 살아갈 방법을 모색해야 된다.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들도 있죠. 이 영화의 감동 포인트가 참 많은데요. 그중에서 정말 가장 감동적인 게 아내와 아들이 수인으로 변하는데 그 가족을 지키기 위해서 너무나 애를 쓰는 아버지예요. 이 아버지는 아내가 수인으로 변했는데도 여전히 계속해서 아내를 사랑합니다. 똑같이. 물론 수인으로 변했으니까 당연히 말도 못하고, 어, 이 영화 속에서 이제 그 수인으로 변하는 그 사람들이 뭐 여러 모습으로 변하거든요. 포유류, 뭐 또 조류, 파충류 이렇게 여러 모습으로 변하는데 여기에서 바로 이 아버지의 아내 그러니까 즉 엄마는 곰으로 변하거든요. 정말 너무너무 덩치 큰 곰으로 변해서 말도 못하는데 여전히 이 아내를 너무너무 끔찍하게 사랑을 합니다. 그래서 이 아내를 찾아서 막 굉장히 막 숲을 헤매면서 찾으러 다니거든요. 아들이 물어봐요, 아버지한테. 아직도 엄마를 사랑하냐고. 근데 그 아들한테 아버지가 조금의 망설임도 없이 여전히 사랑한다고 얘기를 하면서 그 옛날에 엄마와 있었던 추억, 엄마와 들었던 음악, 뭐 이런 얘기를 해줘요. 너무너무 짠해요. 지금도 막 너무 그 감동이 막 생각이 나요. 네. 눈물 날 것 같아요. 어떻게 이런
시선에 따뜻한 영화가 있죠. 정말 이 영화를 쓰고 만든 분들 참 존경스럽습니다. 이 아버지, 일반적인 사람들이 그토록 집착하고 보존하려고 애쓰는 외형의 모습이 아니라 아내의 영혼, 그리고 그 아내와 함께한 세월, 그 모든 것들을 그냥 있는 그대로 너무 사랑하는 거죠. 모습이 변했는데도. 아마 누군가는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집착 아니야? 라고 생각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영화를 보면 아니에요. 집착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이거 제가 스포라서 결말을 말씀드릴 수가 없어요. 그런데 정말로 아내와 그 아들도 결국 이제 수인으로 변하는데 아내와 아들이 행복할 수 있는 선택을 하거든요. 그런데 그 선택에는 아버지의 포기와 희생이 있어요. 정말 감동적입니다. 꼭 한번 보세요, 이 영화. 이 영화의 수인들이 바로 이 지금 우리 미운 오리 새끼 동화로 치면 그들이 이 영화에서는 미운 오리 새끼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그들은 자기 수인들끼리는 배척하지 않고 받아들이고 공감하고 공존하거든요. 바로 이 동화 속 미운 오리 새끼가 백조들 무리 속에서 드디어 자신이 무언가 잘못된 존재가 아니라 다만 다를 뿐이었다는 것을 깨닫고 해방되고 자유와 행복을 얻게 되는 것처럼 말이죠. 그래서 저는 말하고 싶습니다. 여러분이 만약에 지금 미운 오리 새끼라고 생각을 해서 괴롭고 슬프다면 아니요. 절대 아닙니다. 여러분들 절대 미운 오리 새끼가 아니에요. 오리가 아닐 수는 있지만 밉지는 않습니다. 꼭 오리가 되려고 하지 마세요. 오리가 되는 길이 최선이 아니에요. 내가 과연 누구인지 제대로 알기 위해서, 제대로 알아차리기 위해서 이 동화 속 미운 오리 새끼처럼 나를 찾아 나서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겠죠. 그리고 또 더 중요한 건 만약에 여러분 곁에 누군가 정말 저 사람 진짜 미운 오리 새끼야 라고 생각해서 구박하고 배척하는 그런 존재가 있다면 나 자신이 구박하고 배척할 수도 있고 또 다른 타인들에 의해서 구박을 당할 수도 있겠죠. 하지 마시라. 구박도 배척도. 이 말을 제가 하니까 제가 말을 하면서 제가 하는 말이 지금 제가 이제 그 헤드폰을 끼고 있는데 이 헤드폰을 통해 들리면서 이게 제 가슴에 전해지면서 이렇게 마음에 콕 찔립니다. 저야말로 분리심이 정말 많은 사람이라서요. 네. 이런 것들을 이제 공부도 하고 뭐 많이 깨닫고 해서 하지 않으려고 하는데 아직도 너무나 잘 안 되거든요. 네. 아무튼 여러분 곁에 있는 미운 오리 새끼가 알고 보면 백조일 수도 있습니다. 나중에 내가 구박했던 그 미운 오리 새끼가 짠 하고 백조가 돼서 나타날지도 모른다는 거죠. 그때 적어도 과거에 따뜻하게 감싸주지는 못했을 망정 구박은 하지 않아야 관계를 이어갈 수가 있지 않겠습니까? 네. 아까 제가 분리심이라고 얘기를 했었잖아요. 분리심이란 쉽게 말하면 나와 타인이 분리되어 있다. 즉 다르다라는 마음인데요. 이 마음은 뭐 신체장애나 정신장애 또는 세상 속에서 일어나는 어떤 참사의 피해자가 내가 아니라는 생각. 이 생각으로 인해서 그 일은 절대 내게는 일어나지 않아.
라고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런데 천만에요. 신체 장애인들도 후천적으로 사고에 의해서 신체에 장애가 생기는 경우가 너무너무 많고 참사 일어날 수 있죠. 누구에게나. 네. 나와 내 가족이 그 배에 타지 말란 법이 없고 그 골목에 있지 말란 법이 없고 그 비행기에 타지 말란 법이 없으니까요. 세상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이 반드시 나만 예외일 수는 없다는 겁니다. 내게도 일어날 수 있는 일이라는 거 우리가 절대 잊으면 안 된다고 생각해요. 저는 사실 제가 암에 걸릴 거라고는 상상을 못 했거든요. 네. 내가 왜? 나는 얼마나 운동도 열심히 하고 얼마나 먹는 것도 잘 가려 먹는데 절대 내게는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을 거라고 너무나 믿어 의심치 않았습니다, 여러분. 네. 그래서 타인에게 일어나는 일이 내게도 일어날 수 있고 나 또한 소수자가 될 수 있음을 반드시 기억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음. 얘기가 많이 길어지고 있는데 또 제가 하고 싶은 얘기가 남아 있어요. 뭐냐면 우리에게 일어나는 나쁜 일이 절대 나쁜 일만은 아니라는 거. 이 미운 오리 새끼에서 그게 나오더라고요. 그런 이야기들이. 이번에 정독하면서 미운 오리 새끼 내용 중에 이런 내용도 있었구나 알게 됐는데 만약에 이 새끼 오리가 무리 속에서 구박을 받지 않았다면 자신의 존재를 찾아서 떠나지도 않았겠죠? 그리고 또 중간에 농가에서 할머니를 만났을 때에도 그들이 그렇게 구박을 하지 않았다면 또 농부의 집에서 그런 사고가 생겨서 쫓겨나지 않았다면 그냥 그 할머니의 애완동물로 또는 그 농부의 애완동물로 그렇게 살았겠죠. 만족하면서. 그 할머니 집에서 만난 닭이 조언을 하잖아요. 알을 낳든지 가르랑거리는 걸 빨리 배우라고. 그 닭의 조언에 따라서 자기가 할 수 없는 걸 하려고 애를 쓰고 또 자신이 아닌 다른 존재가 되려고 애를 쓰고 시간과 에너지를 소모하고 그 결과로 계속해서 절망을 반복하는 삶을 살았으면 어땠을까요? 참 나 자신을 아는 일이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이 오리가 이런 역경들을 만났기 때문에 결국 자기 자신을 찾게 되고 진정한 자유와 행복을 찾게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도 지금 혹시 뭔가 불행한 경험을 하고 있고 또 누군가로부터 구박을 받고 있다면 그 사람은 나를 성장시키려는 스승이다. 내게 찾아온 이 역경은 선물이다. 이렇게 한번 관점을 바꿔보시기 바랍니다. 정말 정말로 좋은 것도 나쁜 것도 다 지나갑니다. 제가 너무너무 좋아하는 말이 있는데요. 이 세상에 변하지 않는 유일한 것은 오직 모든 것은 변한다는 진리뿐이다. 라는 말입니다. 네, 여러분. 제가 뭔가 나누고 싶은 얘기가 많아서 오늘은 좀 길어졌네요. 네. 제가 나눈 이야기들이 여러분들에게도 도움이 되었으면 정말 정말 너무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정말 끝까지 들어주신 분들 너무너무 감사드리고요.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 구독과 좋아요 좀 눌러주세요. 네. 매번 이렇게 다른 유튜버들도 구독과 좋아요 눌러달라는 말을 하길래 너무 뻔하고 지겹지 않아? 생각해서 저 그 말을 안 했는데
저도 입장 바꿔 생각해 보니 좋아요 잊어버리고 안 누르게 되더라고요. 네, 그래서 말을 해야 되겠다. 네,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면 더 재미있게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감사합니다, 여러분. 또 오세요. 동화 속 문장 읽어드리면서 마치겠습니다. 못생긴 오리는 온갖 고난과 슬픔을 견뎌낸 것이 참으로 기뻤다. 그러한 고통을 이겨냈기에 이런 즐거움과 행복을 누릴 수 있게 되지 않았는가.